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행모의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백꽃의 6회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동행모의고사 제6회입니다. 제6회도 다른 민법 시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색평가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등등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41번부터 5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것 5개 우리가 대표적 외웠습니다. 강제입행, 강박, 통정허위 표시, 명의신탁, 양도세 등등 조회, 이것을 강강허신조, 강강허신조 외웠어요. 자, 말이 빨리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자, 갑의 객세가인데 을이 갑에 대한 도박 채권자입니다. 도박 채무자 갑이 돈을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서 갚아야지 해서 이 부동산을 팔아야겠는데 하필 도박 채권자 을이 또 부동산 전문가라 을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합니다. 그 판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 충당하기로 둘이 합의했죠. 그래서 도박 채권자 을이 선의병을 만나서 그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병이 매수한 거죠. 이 일련 행위 중에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없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도박 채권이나 도박 채무 변제 충당, 이건 도박과 관계에 있어서 이건 다 103조 모유가 되는데 그 아래 우리 도박 채권자이든 아니든 매도할 대리권 줄 수 있고 선의병이 매수할 수 있죠. 이 빨간색 두 가지는 도박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됩니다. 그럼 시험은 여러분이 출제원이라면 파란색을 내요, 빨강색을 내요? 그렇죠, 빨강색. 파란색에 도박이 있으면 누가 안 틀립니다. 틀려도 그 빨강색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민법 시험도 아래 빨강색을 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자, 41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1번 양도세 103자 아니에요. 동그라미, 양도세 동그라미. 2번 강제입행 동그라미 103자입니다. 자, 3번은 처음 봅니다.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그럼 제일 마지막에 주지임명행위 동그라미 이 법원이 종교에 관여하면 괜히 신자들에게 몰매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103조 모유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좀 약간 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주지임명행위를 첩계학과 똑같이 103조 모유라면 불교 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법원이 살짝 빠졌어요. 103조 아니다라고. 다음 4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 일부를 양도받기로 했다. 이게 정답이죠? 변호사 아닌 자가 그 목적물을 받기로 했다. 이건 당연히 103조 무효. 다음 5번 아직 시험 안 나왔어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 처분에 관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동그라미 쳐요. 대리권 수여 동그라미. 그럼 103조 아니다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모유행위 자천한 동그라미 천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죠. 1번이 답이고 2번과 비교합니다. 불공정한 법률은 모유인 경우에 추인 동그라미 쳐요.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래서 104조는 추인 X 전환 O 헷갈리면 되겠고 3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무상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104조 무효가 아니에요. 5번 제일 끝에 추정된다 틀렸어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5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주장자가 요건을 다 입증해야 돼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모든 요건을 다 무효 주장자,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3번. 통정의 표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표의자 진위와 표시 불일치 간에서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 즉 통정이 있어야 되죠. 2번. 통정의 표시로 모여인 법률행위는 동그라미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동그라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로서 108조 모이더라도 그와 별개로 채권자 취소권 요건을 갖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통정의 표시로서 의사표시가 자 가로쳐봐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가로 그 자는 그 무효 사유에 대해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하죠. 여기도 맞아 있습니다. 4번 자 가로쳐봐요. 자 뭘 가장 뭘 허위로 했죠? 가로쳐봐요. 가장 근저당권 설정계약 가로 그게 가장행위 허위 표시죠. 그 가로를 기초로 새로운 이행관계 맺자 제3자입니다. 다시 4번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 믿고 자 가로쳐봐요.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로 그러면 앞에 가로가 없었으면 뒷가로 가압류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제3자입니다. 아래쪽 그자는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죠? 정답은 4번. 5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그럼 이거 108.5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자 가로쳐봐요. 가등기 경로받은 자 가로 그럼 얘는 제3자입니까? 앞에 가장 양수인이 가장 매매죠. 그 이후에 새로운 관계 맺은 자가 가로친 가등기 경로받은 자죠. 그럼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죠.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자 오피시무의 제목을 잘 보세요.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없기 때문에 취소 X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시무에는 취소 X 예를 들어서 가격이 X토지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쓴다는 게 X토지 지번을 착오를 일으켜서 Y토지 지번을 잘못 줬고 연속 착오합니다.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다시 비용에게 매매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갑과 을은 X토지 의사합치했는데 지금 표시만 Y로 잘못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잘못된 표시를 지우면 되죠. 계약서에서 X토지 지우고 아니 Y토지 지우고 X토지로 바꿔줍니다. 그 Y토지 등기 다 잘못해서 원인 없이 무효니까 다 말소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X토지 등기부 열어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이때 등기하면 이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X토지는 완전 유효라 취소할 게 없어요.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조차 안에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오피시모에 넣으면 취소 X 꼭 외운 겁니다. 그 다음 자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지면 원칙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이게 원칙인데 그 아래는 예외라 외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호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의사였는데 제3자에게 기망당해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의사호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럼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비통착사가 있는데 비통착은 의사호 표시가 불일치고 사기강박은 하자가 있지만 일치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의사는 실혼보증, 표시는 연대보증이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건 불일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착오 취소 여부를 따져야 되고 일치로 올 수 없죠? 그래서 사기 취소는 애초에 배제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3자에게 기망당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사기 취소가 아니라 착오 취소 여부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요. 신연착 외우세요. 이게 표시상 착오예요.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 그래서 앞으로 표시상 착오 나오면 신연착 그래 바꾸겠습니다. 신연착이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다. 사기 X. 신연착 외웁니다. 자, 44번. 어렵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나온 판례죠. 자, 1번.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해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은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매수인이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상 그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확인할 의무가 없다가 판례요. 따라서 과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어렵으면 잘 보세요.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동그라미 진이
씁니다. X토지. 아까 어표시무의 X토지. 진이의 다음 동의 동그라미. 누가 동의했죠? 상대방이 동의했죠. 그럼 써요. 그것도 X토지. 그러니까 표의자 진이도 X토지. 상대방도 X토지에 동의했죠. 그러죠? 그럼 둘이 의사가 X토지 일치하네요. 그럼 이게 오표시 뭐예요? 그럼 취소 X, 취소 X. 그래서 그 뒤에 표의자는 착오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오표시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X토지 유효, Y토지, X토지 유효라 취소할 수 없고 Y토지도 취소할 수 없다. 자, 3번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의 유발 동그라미. 유발된 통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상대방의 표의자 착오를 동그라미 칩니다. 알면서 이용 동그라미.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죠.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중과실이 있더라도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5번 제3자 기망행위 이후에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표시상 착오 동그라미. 그럼 씁니다. 아까 신연착 써요. 신연착. 신원보증, 연대보증, 착오. 표시상 착오에 빠진 경우 사기가 아닌 착오 동그라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사기강박 110조 1항과 2항을 비교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법률행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갑이 을을 사기강박해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매매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가 110조 1항입니다. 110조 2항은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있는데 제3자 병이 나와요. 그래서 병이 을을 먼저 사기강박해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자기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병은 갑과 사이가 친해서 갑이 시켜서 병이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러게 생각하지 않다 해서요. 법은 을과 병을 더 친하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매매계약을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면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하잖아요. 그럼 친구 갑 하나만 꼬셔서 야 친구야, 친구 병 하나만 꼬셔서 병 너가 나를 사기쳤다 그래. 그래서 을과 병이 짜버리면 매매계약을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상대방 갑이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우리 정말로 병에게 사기당해서요. 정말로 병에게 우리 사기당했는데 상대방 갑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상대방 갑 보호할 필요 없거든요. 이땐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수업무 이때는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상대방 갑에게 달려있죠. 그럼 을은 취소할 수 없더라도 나를 속인 썩을 놈 병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리죠? 취소하든 못하든 취소 못하더라도 을은 썩을 놈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은 갑과 동일시해야 될까요? 제3자로 봐할까요? 이 제3자 아닙니다. 여기 1항으로 가 1항. 근데 병이 대리인이 아니라 갑의 그냥 단순한 피용자이다. 그냥 일반적인 종업원이다. 그럼 제3자로 봐요. 근데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라면 제3자가 아니라 갑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1항 올라 1항. 우리 보기에 갑이나 갑 대리인 이 동일시한 놈이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뭐 알았거나 알 수 틀려요. 여기 본인이 몰라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세웁니다. 대리인이 기망강박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반면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대리인과 달라요. 45번 사기의사표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았네요. 속지 않았다. 의사표시하였다면 그럼 정상적이죠?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망당하지 않았으니까. 2번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럼 상할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맞아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번 상대방의 자 동그라미 대리인이 사기 동그라미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110조 1항으로 가서 동일시하고 제3자이다. 그럼 3번, 4번 두 개 묶어요.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4번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제할 관계에 있는 자 피용자 동그라미 피용자는 제3자다. 단순한 직원은 제3자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랬죠. 3번, 4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5번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하든 못하든 나를 속인 썩일놈 병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아무튼 3번, 4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46번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인 측에 반하지 않죠. 허용됩니다.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2번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동그라미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무사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무효일 뿐 그 다음 뒤에 틀렸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죠? 해당한다. 반면 민사사건에서 성공모세 약정은 103조 아니다. 근데 여기 형사사건은 의뢰인이 쫄아있죠. 그때 그걸 이용해서든 성공모세 약정 103조 무효입니다. 3번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 등기합의는 원칙 유효죠. 강행법 위반의 무효가 아니고 원칙 유효 단속규정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 개업공인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동그라미 직접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사법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라 단속규정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되지만 사적거래는 유효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런 게 단속규정. 3번도 단속규정. 5번 강행법규 위반하여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틀렸죠. 표현대리는 강행법규 무효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유효일 때 적용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 이렇게 가불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길잖아요. 그럼 47번은 옳은 걸 물어봤어요? 틀린 거 물어봤어요? 제일 끝에 옳은 거 그랬죠? 그럼 밑에 1, 2, 3, 4, 5를 읽으면 답이 많이 나온다 해서요. 한번 해볼까요? 1번 병이 의르대리행위가 유권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잖아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없다죠. 그러니까 문제는 읽어라 마나 무권대리 문제네요. 그럼 2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계약책을 대리권이 없음을 자 알았더라도 동그라미 알았더라도 악이 병에 대한 병의 갑에 대한 최고 동그라미 악의는 최고할 수 있죠. 그게 정답 2번이네요. 선처리 선의만 처리할 수 있고 최고는 물어본 거라 악이라도 할 수 있다. 문제 안 읽고 다 나오잖아요. 계속해 볼까요?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계약책을 대리권 없음을 다시 알았더라도 동그라미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들렸죠. 선처리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4번 을 행위가 고난을 놓은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다라도 과실상의 동그라미 적용 안 돼요. 법문에 따라 본인 갑책임이 경감낼 수 없다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산정할 때 적용되고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은 항상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예요. 무권대리 행위 당시. 5번 병의 의뢰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정하는 경우 우리에게 매매계약 체계를 데리고 있다고 상대방 평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죠? 거기 이후 모든 사정 다 틀려서요. 계약 성립 당시를 고려합니다. 이후 X. 그러니까 문제 안 읽어도 모든 질문을 다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답은 2번입니다. 48번 표현들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 대리권 소매로 표현들이 이게 129조 129조 규정은 이무대리만 들렸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들이가 이무대리만 적용되고 나머지 두 개 126조와 여기 129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됩니다. 자, 니은 처음 봅니다. 니은 시험에 안 나오고 지금 처음 봐요. 표현들이 주장할 때 무권대리인과 표현들이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자, 특정 동그라미 특정해서 주장해야 돼요. 그 특정되는 행위만 표현들이가 인정되는가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해야 됩니다. 해설 꼭 참고하고 주의하세요. 디귿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법률행위라면 표현들이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죠. 강행법규 무효는 표현들이 X라 했죠. 리을도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 과실상의 동그라미 법리 유추 적용에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답니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옳지 않은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9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유동적 모여네요.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 대해서 협력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2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로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에서는 여기처럼 채무불이행 해지할 수 없어요. 단 계약금 해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처럼 채무불이행 해지는 할 수 없다. 3번 갑과 을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동그라미 표시하면 매매계약은 확정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처럼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할 때 유동적 무효고 3번처럼 허가 따위 받지 말자 그러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4번 매매계약이 을의 사기 이후에 체결된 경우 갑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 이후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다른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사기 취소 할 수 있다. 5번 X토지가 중간 승낙 등기 합의에 따라 을로부터 병에게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그럼 이건 무효잖아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래서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무효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허가 협력 의무 신청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50번 법률행위 조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 문제로서 가로쳐 보세요. 가로 그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가로 맞습니다. 뭐든지 주장자가 증명의 원칙이죠. 2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무도 일반 규정호에서 담보를 할 수 있다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 할 수 있다. 처상, 보담 할 수 있다. 정답 1번이고 2번 틀렸습니다. 3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위반한 경우 불법 조건이죠. 뭐 첫 계약을 조건을 했다. 그 다음 그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그래서 조건 넘는 법률행위 유효 들렸죠. 이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4번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서여 플러스 이미 성취가 기성조건 플러스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 씁니다. 플러스 효력 발생 조건이라 플러스 그럼 두 개 곱하면 플러스라 그 밑에 무효 틀렸죠.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자 5번은 조건은 원래 소급이 없지만 당사자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해 있습니다.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자 소급에 더 넘쳐요. 소급에 갈 의사동그라미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 틀렸죠?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에 의한다에서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더라도 표현이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51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